자, 이제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동차 모델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졌죠. 자동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이런 뭐 자동차 쪽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부드러운 업종들, 접근이 좀 쉬운 업종들, 뭐 이런 쪽이 유행처럼 따라다니는데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자동차도 결국에는 이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도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막 들어가고 영화, 미디어, 네. 뭐 음악 뭐 이런 것도 다 네, 보여지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가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이제 시동을 건다. 뭐 자동차가 이제 단순히 과거 이미 뭐 많이 전향했지만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네. 예, 9월 달에 자동차 판매는 어땠을까요? 네, 9월달 판매 말씀드리면은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특히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세가 나타났고 해외 시장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뭐 내수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첫 번째로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좀 조업일 수가 줄어들었던 점이 좀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가 9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판매가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적체군요. 공급,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진짜로. 네. 사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팔 물량이 있어야지 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판매 부진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판매 부진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다 사상 최고치를 뭐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진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9월 판매 부진에도 지난주부터 자동차 업종 주가는 스물스물 이제 태동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실 막상 이제 9월달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주가들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9월달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게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한 9월 중순 때부터 이제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뭐 인도 지원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추후되는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TSMC나 이제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고객사 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병목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액션들을 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9월달에 들어서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났고 주가가 선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막상 악재가 도출이 되니까 오히려 주가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는 좀 이런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수출할 때 특수한 배로 실어나르나요? 뭐 컨테이너선은 아닐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거의 장기 계약으로 이제 선적을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네. 사실 완성차를 운송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아, 용선 계약은 이미 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왜냐하면 매년 매달 이렇게 나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사전 계획이 끝나 있고 부품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다릅니다. 네.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로 계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가 부족하면은 못 나가기도 하고 뭐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자동차주 3분기 실적 전망은 뭐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망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보통 보면은 이 실적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거꾸로 가고 네. 실적이 오히려 안 좋다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서 그런 건지 네. 주가는 3분기 바닥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지금 3분기는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이슈고 뭐 주가에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좌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분기나 이제는 또 연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의 전망을 감안해서 이제 주가는 좀 방향성을 잡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가정과 기대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를 보게 되면은 사실 2분기 때부터 거의 5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제는 저점을 딛고선 이제는 앞으로 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응축되고 있는 좀 이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중국 향은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이죠.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헝다 네.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전력 대란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중국 쪽 리스크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에서 이미 상당히 가동률이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가 제한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 전력 부족 사태가 좀 장기화되게 되면은 좀 의무적으로 조업을 휴업하게 하는 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미 가동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좀 플러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뿐이지 뭐 거기에서 뭐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또 이 생산 라인들, 결국에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들 하는데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전력난 얘기하셨고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엉키다 보니까 하나 뒤로 갈수록 전부 다 적체가 되는데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공장 정상화 가동? 네. 10월 생산 V자 반등 가능할까? 어떤 부품 쪽인가요?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의 한 15% 정도를 뭐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됐던 게 이제 병목 현상에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가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가면서 공장들이 거의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릴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10월 달에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나 후공조 쪽도 문제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운송 쪽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수급 부족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롱비치 항구나 LA 항구에서 뭐 7일 24시간 가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선적 쪽에서도 굉장히 지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바로 10월 달에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에서 발표한 생산 플랜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9월 달에 도요타가 계획 대비해서 마이너스 40%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40%, 11월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정상화 플러스 알파로 생산하겠다. 좀 이렇게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계획 대비 마이너스 15% 해도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좀 부진, 11월 때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 전망하고 평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봤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업종 3분기 실적 전망 향후 어떻게 또 보시는지? 사실 부품사들의 실적이 완성차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완성차들은 뭐 인센티브 축소나 아니면 믹스 개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ASP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품사들은 사실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바닥권을 딛고선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부품사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생산량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EV 전문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 증설 계획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 신규 가동 계획을 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내년 11월 달 되면 IPO를 하고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존에 중국 내에 가지고 있던 전기차 캐파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EV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은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뭐 리비안, 뭐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도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네. 사실 리비안 차종은 좀 보진 못했는데 뭐 네. 전기로 된 픽업 트럭? 네, 맞습니다. R1T라고 해가지고 네. 픽업 트럭인데 굉장히 고성능으로 나와서 현지에서 반응이 좀 뜨거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 험머 스타일 뭐 그런가 봐요. 뭐 허머랑 뭐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주행 거리나 토잉 파워 같은 게 기존에 나왔던 차보다 압도적으로 좀 좋은 성능으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전 예약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뭐
뒤에다 뭘 많이 싣고 그렇죠. 쇼핑 같은 것도 뭐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테슬라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800 위로 올라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 옹한테 들어와라. 우리 회사 주식 사라고 네. 뭐 얘기를 했다고 아침에 또 에피소드가 나왔던데 네. 테슬라가 아무래도 상징성은 강한 편이죠.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네. 테슬라의 플랜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면은 관련 어떤 밸류체인 전체들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하는 신규 플레이들의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최근 보면은 테슬라도 오르지만 뭐 니오나 사우펀 같은 어떤 중국 로컬 EV 플레이어들도 주가가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소차 관련된 밸류체인도 주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차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임팩트가 큰 움직임이 있는 회사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네. 실적이 그 비트코인은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서 만약에 그거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하더라도 뭐 3분기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겠지만 네.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뭐 더해지니까 뭐 이제 3분기 실적은 뭐 나쁠 서프라이즈 일이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이미 좀 예견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고요. 최선호주라고 한다면 타픽 기업이 혹시 있는지.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신규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한 모멘텀이 연말까지 중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대형사 중에서는 만도랑 한우 시스템 이 두 업체들인데 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 만도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만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쪽으로도 이제 글로벌리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PTC 더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뭐 이 부분 또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완성차 쪽에서는 뭐 올해도 이제 중요하지만 내년까지 본다면은 이제 현대차가 내년 초에 이제 그랜저 풀모델 체인지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뭐 그랜저가 갖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좀 턴어라운드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GB70 EV랑 그리고 아이닉6 EV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젠 액션트 FC EV죠. 요거를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양산 체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쪽 모멘텀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차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겨울이 다가오니까 전기차는 자체 공조 시스템이 저기 히터링 해야 되니까 히트펌프 시스템을 네. 요즘은 많이 촬영을 하죠. PTC 히터 네. 우리산업.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